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팀빌딩이 뭔지, 팀빌딩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업가 정신을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좀 인문학적으로 좀 살펴봤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기업가 정신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답변을 나름대로 참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하게 정답을 정해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곧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름대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든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는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것하고 이제 관련해서요.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은 팀빌딩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팀빌딩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팀 구성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제 문자를 써서 팀빌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팀빌딩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팀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팀빌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팀을 구성할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갈등도 생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팀을 왜 구성해야 되는가 라는 필요성과 그죠? 또 팀 구성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것은 내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 이제 이런 걸 배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개념 팀빌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팀빌딩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뭔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깊지 않게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팀빌딩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하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 하면서 팀도 구성하고 그죠? 또 과제도 주고 팀별로 그걸 구호도 만들고 재창도 하고 같이 막 산도 올라갔다 오고 막 이제 이런 팀빌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뭘 느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뵙지도 못하고, 저도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뵙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좀 아쉽지요. 그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뭐 MT식으로 하면서 좀 재밌게 하면, 좋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교수를 할 때는 이런 팀빌딩 할 때는 이제 우리 은행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산행도 하고요. 조를 짜서 또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그 팀에서도 꼭 보면 하는 사람만 일하잖아요. 그죠? 어디나 그렇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좀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팀빌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게 말하면 팀 구성이죠. 그죠? 네, 쉽게 표현하면 그걸 조금 경영해서 이걸 팀빌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팀빌딩을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책 얘기만 해도 뭐 이 시간 다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책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웃라인만 큰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세한 거는 얘가 지금 최고의 팀은 무엇이다랄까라는 책 소개를 하고 있는 유튜브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리더에 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다른가라는 설명은 그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뭐 한 6분 정도, 5분에서 한 6분 그 정도 아마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거 꼭 복사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그냥 아웃라인만 제가 이렇게 딱딱딱 짚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뭐 큰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저보다는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꼭 복사해서 이제 들어보시고 제 얘기하고 얼마나 좀 유사한 면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그 앞에 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의 핵심은 어떤 성공하는 집단을 보니까 그 성공하는 그 조직에 나름대로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8개인가 9개 집단을 쫙 나열을 합니다. 이 다니엘 콜이라는 분이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경영 대학원생들 있죠. 여러 명 뭐 한 이런 성인 조직들 하고요. 몇 명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몇 명 해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레고 쌓는 거 레고도 쌓고 어떤 목표를 줬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경영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 성인들하고 또 유치원생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뭐 레고를 쌓고 뭐 장난감 뭐를 만들고 또 어떤 다른 목표를 주면 성취하는 게 아무래도 지적 그게 높은 대학원생들이 낫겠죠. 그죠? 근데 실제 이 경영학자 피터 스킬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치원생이 더 이게 목표가 더 빠르더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경영대학원생들은 이런 목표 하면서 뭐냐면 나는 뭘 해야지 그리고 서로 자기의 지위와 책임 역할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목표를 조직이 향해 가는 목표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고 좀 미루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늦더라는 거죠. 근데 유치원생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앞에 주어진 그대로 자기네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것 갖다 착착 이렇게 쌓아서 레고도 더 빨리 쌓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이런 집단들의 행동은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공적인 집단의 공통점을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안정성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성,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딱 명사로 설명하면 이런데요. 이걸 다시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형용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조직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내가 참 편하게 일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잘리고 안전한가, 이런 소속과 애정 이런 것이 공유하고 있는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못한 집단들은 이 성공적인 이런 조직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 두 번째, 취약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이게 다 먹고 살라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 조직에.
여러분이 뭐 얘기하는 뭐 한전이 됐든 뭐 농협중앙이 됐든 뭐 마사에 갔든 어떤 공사 공무원이 가도 똑같아요. 다 먹고 살라고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예, 겉으로만 아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절한 척하지 또 저녁 10시 땡 하면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냥 거기 먹고 살라고 모인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굉장히 강한 척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같은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취약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이 약하고 나는 이게 잘 못하는데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한 팀에서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약간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거 글씨를 잘 쓰고 또 그림은 잘 그리는데 또 글은 잘 못 쓰고 이러면 나는 글은 잘 쓰는데 이래서 서로 이런 게 협동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서로가 자기를 잘 안 내보내요. 강점만 내세우고 싶어 하고. 왜냐면 내 약한 점 얘기했다가 얘가 내 꼬투리 자꾸 늘어지지 않을까? 실제 그렇거든요.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동료를 밟고 눌러야 저희 가서 뭐 얘기해서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친구는 뭐 이래. 그게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 동료를 밟아야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서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직장에 올라가시면 그런 걸 아실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이 되게 좀 멋있고 이럴 것 같아도 그 사람 외롭거든요. 왜요? 올라갈수록 나랑 마음 터놓고 취약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밑에 있을수록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밑으로 그런 동료를 다 밟고 올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실력 있어 올라간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좋은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동료를 눌러서 또 줄을 잘 쓰고 타이밍이 맞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취약성, 동료들과의 이런 관계, 이런 조직이 성공하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스토리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어떤 조직이나 회사는 뭐가 있어요? 목표나 전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나 전략을 구성원들한테 또 팀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업무만 주네? 나는 월급도 별로 이거밖에 안 주고 야근 막 잔뜩 시키면서 맨날 이건 뭐야? 이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똑같은 목표도 어떨까요? 야,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너 목표 이번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당위성을 잘 호소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런 목표가 있을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서는 보통 이제 펀드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앉은 직원들 있죠? 여러분 가시면 이제 그런 직원들한테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겠어요? 너 고객한테 잘 얘기해서 이번에 카드 10장 10개씩 해와. 너 이번에 적금 몇 개 해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직원은 어떻게든지 고객 오시면 어떻게 잘 호소를 해서 돈이 있는 고객 오면은 카드 없으시면 카드도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적금 만들면 주고 이게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했어요. 그거를 내가 회의실에서 아침 회의할 때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이번에 우리 지점에 카드가 100자가 떨어졌는데 우리 직원이 10명이야. 다 10자씩이야. 알았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직원은 어떨까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겠죠. 그죠? 지금 뭔데?
우리 열자식이 열자 어디 나가서 하기 쉬워? 이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막 열자식 카드 해주세요 이러면 워낙 요즘 카드가 많으니까 안 합니다. 또 펀드 해주세요. 펀드 그 손에 대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내가 해? 막 이러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객을 이게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친화력 있게 얘기하고 알랑대고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스토리를 섞어서 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내가 팀장 때 지점장 말이야 이 친구는 백자를 나한테 막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그냥 한 50자씩 나가서 그냥 돌아다녀서 빌면서 선물은 막 차에다 싣고 가서 막 영업사원 하듯이 은행원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한 20자씩은 가져오더라. 그때 고생했어. 근데 난 솔직히 기분 나빴다.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침에 나가기도 싫고 내가 무슨 영업사원이야? 내가 은행원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목표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냥 자율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어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목표와 전략을 우리 팀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또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1시간 이상씩 가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이제 리더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제가 이렇게 리더의 역할은 방향 제시라든지 의사결정, 또 관리와 추진 역할. 저 앞쪽에서 제가 이론할 때 조금 설명을 했죠. 또 그 따라가는 팔로워라는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얻고요. 또 대안 제시도 하고 참여하고 리더를 보좌하고 추종하는 거. 그 다음에 리더의 책임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한테 팀원들 역량 개발을 해주고 분위기 조성 또 유지 책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돼 있다. 이 얘기하죠. 이거 한번 좀 새겨들을만 하고요. 또 리더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는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 이론은 건 그냥 타고난다는 거죠. 지도자는 이렇게 타고난다. 행동 이론은 리커트 미시간 연구도 있고 오하이오 대학 연구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지도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게 있다는 거. 리더십 이론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 이론 왜 제가 조직 이론에서 여러분 한 3주에 거쳐서 조직에 대한 이론 설명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의 성과를 태는 팀. 요거는 이제 요것도 책인데요. 이스트림 팀 프로젝트라는 거죠.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무엇이 다를까? 요 유튜브인데 여기서 요것도 복사해서 여러분이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길지는 않아요. 필요한 거 보시는 거니까 크게 그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 내용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만 드리겠어요. 이제 최고의 성과는 하여간 최고의 조직이 만들죠. 그러면 최고의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회사, 자기 팀의 가치에 맞는 인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인재 채용한다는 건 자기 조직 또는 회사의 DNA가 맞는 조직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조직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 위에 얘기는 그냥 여러분 참 좋은 얘기죠. 이거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 작품인데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 불행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명제거든요. 제가 이거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각자 또 나름대로의 상황에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은 문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워놨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1학년이시구나. 보통 제가 지난 학기 때 2학년이나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게 조별로 팀을 짰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줬어요. 조별 과제.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조를 짜서 한 5명, 6명 짜거든요. 그래서 짜서, 조 짜는 건 제가 짜서 이렇게 해줬더니, 어떨까요? 5명, 6명 중에도 꼭 하는 사람만 해요. 한 2사람만 하고, 나머지 한 2명은 그냥 참가만 하고, 나머지 2명은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성적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은 짜증나겠죠. 근데 이게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도 그래. 회사도 어떤 팀에 보면은, 한 팀이 어떤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럼 보면 꼭 일하는 사람 2명, 6명을 기준했을 때, 나머지 2명은 그냥 참가, 나머지 2명은 띵까땡, 뒤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 항상 그래. 그러면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만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어떠냐면, 이런 팀, 6명 팀, 이 팀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보통 회사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목표나 전략이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팀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잘 짠다는 게 뭐예요? 팀빌딩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스트림팀에 나오는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에어비하고 넷플릭스 아시죠? 에어비도 아실 거예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호텔 하는 그거잖아요. 호텔을 소개하고 이런 플렉스로 구조로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회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넷플릭스는 어떤 회사냐면 자율권을 보장하고요. 과정은 그냥 별로 책임 안 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묻는데, 근데 이제 결과도 별로 안 좋고 막 원래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넷플릭스 같은 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아예 많이 줘서 내보냅니다. 퇴사를 유도하고 내보내요. 근데 에어비는 안 그렇습니다. 에어비는 그냥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또 이렇게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어떨까요? 그러면서 좀 직원이 못 따라가더라도 그냥 같이 끌고 가요. 공동체에서. 그리고 퇴직을 막 퇴사 유도하고 중간에 내보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공동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아까 팀이잖아요. 근데 한 팀에 보면 꼭 2-3명만 일하고 저 뒤에서 1-2명은 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문화가 넷플릭스하고 에어비 틀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고 나쁨은 없고요. 어떤 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자기 문화죠. 그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회사의 목표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A&B처럼 안 하고 띵까띵까 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같이 끌고 안 할 수 없게끔 같이 끌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근데 넷플릭스는 그게 아니죠. 넷플릭스는 그냥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신 과정은 뭐 네 놀아가서 뭐하든 어쨌든 결과물 가져와. 근데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성과도 자꾸 뒤져. 이런 친구들은 그냥 퇴직금 많이 보내서 그냥 내보내는 이제 그런 문화라는 거죠. 자, 요런 예를 들면서 이스름 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A&B나 넷플릭스 같은 데는, 자기 조직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팀빌딩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팀 구성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냥 쫙 적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팀원들 상호 간의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해내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개발 기법이에요. 빨간 거죠. 제가 빨간 거 썼지. 그죠? 그게 팀빌딩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떻다고요? 뭐 소통, 이해와 소통, 또 유대 강화, 또 신뢰 구축 이거잖아요. 세 개. 이건 뭐예요? 되게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해, 소통, 유대 강화, 신뢰 구축 이건 어때요? 뭐 이성적이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 그죠? 인간관계죠. 그런 걸 통해서 팀별, 팀 안에서 좀 어떻게 조직 잘 이끌어서 향상 기법. 이게 팀빌딩. 아시겠죠? 내용을. 그거를 문자화하면 이렇게 뭐 조직 활동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읽어보셨죠? 제가 다 안 읽어도. 자, 팀빌딩은 이거고. 자, 넘어갑니다. 이런 팀빌딩은 그럼 왜 중요하냐? 라는 얘기를 해요. 요것도 유튜브 요거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네, 여기는 그 뭐 인터뷰 하는 그건데요. 아나운서가. 보통 이제 얘기는 간단해요.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적 구성. 거기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보세요. 보통 창업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죠? 또 아이디어도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해요?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 또 뭐도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성원. 그래서 팀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팀 빌딩이라는 거예요. 사람 구성하는 거. 인적 자원 확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적 자원 확보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혼자 일하는 게 어렵지요. 그죠? 왜요? 뭘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뭐 막 하다가 안 될 때는 위로받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또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팀 구성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의논, 또 심리적 위로, 또 서로 의지. 그래서 이제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소속 집단을 이루고요. 또 이런 집단 팀들이 또 다른 집단과 결합해서 좀 더 크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적 자원 확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다이어라는 경영학자는 이런 얘기하죠.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팀 파워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화학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앞에서 한 얘기인데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던 팀빌딩은 이래 중요한 거죠. 왜요? 팀빌딩을 왜 한다고요? 인적 자원 확보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팀빌딩은 혼자 할 때보다는 이제 의논, 심리적 위로 서로 의지하고 이러면서 뭘 이루기 좋아요? 어떤 조직의 목표나 전략을 우리가 어떤 획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는 거죠. 화학과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팀 구성은 어떻게 할까? 요거 자료 동영상은 아까 그 영상인데요. 팀 리더가 있고, 팀원이 있고, 이제 컨설턴트 촉진자가 있고,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팀 리더 아시죠? 리더는. 그죠? 조정 총괄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기록 유지 이런 건 책임자로서 하겠죠?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팀원은 그럼 뭐 할까요? 참여해서,
뭐 시키는 거, 팀 리더가 얘기하는 거 분석 보고서 작성도 하고요. 문제 해결하는 거 뭐 실천도 하고 또 뭐 서기 역할도 하고 이런 거죠. 촉진자는 이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 촉진자가 나와서 방법도 찾도록 도와주고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나 또 기술적 도움 주는 거, 중립적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이건 뭐예요? 팀 구성은 원래 시작할 때 창립 멤버, 거기다 인원이 일이 모자르면 팀원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네, 팀원 구성, 이렇게. 요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를 글자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 이 글자 읽어보고 계시죠? 예,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다 읽지 않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은 여러분 눈으로는 이것 쭉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빌딩 시에 뭘 구성해야 되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이 앞에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이잖아. 팀빌딩은 구성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야의 사람을 뽑을까? 구체적으로 뽑으면 어떤 일을 맡길까? 또 어떻게 선발할까? 이거죠. 그죠? 이거 생각하기에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를 구성한다면 내가 어떤 친구하고 한 팀이 되면 좋을까? 그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혹시 조를 구성한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조별로 뭘 해서 조별로 이렇게 뭘 지금 과제를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학기말에 시험 보는 것밖에 없고요. 이제 과제는 제가 절반 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 과제였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데, 이제 다른 팀에서는 제가 조별 구성했거든요. 그럴 때는 조 구성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 할까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조 구성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할까 생각하면 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실습할 때는 뭐가 될까요? 팀 메이트는 어떤 사람 하고 싶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랑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은 어떠냐면, 합의를 이루면 좋은, 나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조직에, 여기는 이제 회사 팀, 또 팀, 이 성장과 장기적으로, 여기는 10년 이상 했는데, 그냥 오랫동안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 좋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나랑 신념과 가치가 같고, 나랑 코드가 맞는가? 이거죠. 근데 다르면 좋은 사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또 이쪽 분야는 이거 잘하는 사람. 좀 전문 영역이 나와 얼마나 다른가. 또 성격과 성향은 나랑 너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갈등이야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또 얼마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나와 같은 영역과 다른 영역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 구성하는 얘기했죠? 보통 한 6명 정도 하고요. 팀 리더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팀 구성원 역할을 각 정해놔야 되겠죠. 안 하면 노는 사람 놀아요. 그래도 놉니다. 그 다음에 팀명과 팀 구호를 정합니다. 보통 이제 요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팀 구성까지는 이제 제가 해드려요. 그리고 팀 리더는 교수가 정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보통 여러분 중에서 그냥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팀 역할 구성이나 명 구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아시죠? 보통 그냥 팀 구성 6명 정도까지만 어느 팀 이렇게만 교수가 자르고, 리더 그 밑에 4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교수는 과제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과제 발표를 파워포인트로 나와서 하면은, 보통은 한 팀을 점수를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했던 친구 중에 한 팀은 6명이었는데 1명 빠지고 6명이 나왔는데 5명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주 프로젝트도 굉장히 나와서 발표도 잘했고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팀빌딩이에요. 어렵지 않죠? 팀빌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나가서 뭘 하든 어느 조직에 가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팀을 구성한다면 중점을 어디에 두고 구성하겠습니까? 요거는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저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보라고 한 내용하고 같은데, 요것도 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뭐, 정답이 있는 게 한 2줄 정도로 해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올려놓으셔도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보셔도 돼요. 제가 뭐 꼭 확인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남들의 생각을 제가 길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가정실이라는 게 뭐고, 개념이 뭐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분야가 있고,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제 이번 주 끝내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 요거 팀 빌딩 했으니까 다음 주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프로젝트 이제 뭐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한 2주 정도 더 하고 나머지 한 주는 이제 교양 조금 하고요. 인문학 교양 자본 우리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한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관련된 기말 마지막이잖아요. 기말고사 관련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15주는 이제 시험으로 해서 조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